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주 재밌는 그런 소재로 이야기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러시아에서 열리는 탱크 바이애슬론. 이 탱크 바이애슬론에 중국 탱크가 출전해서 정말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매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탱크 바이애슬론에 참가하는 중국 최신 전차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독일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이 북한 환적 화물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냈다. 그리고 한국에도 올 거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일 양국을 연속 방문했던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의 예고대로 독일이 일본에 장기 배치할 호위함을 출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도착하는 이 호위함, 대북 제재 감시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독일이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한 동북아시아 투입을 예고했던 전투함은 브란덴부르크급 호위함 3번함인 바이에른함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군함이 현지 시각 8월 2일 독일 북부 비렐름스하펜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독일 해군이 밝혔습니다. 독일 해군은 바이에른함은 출항 후에 6개월간 임무에 투입될 것이며 9월부터 일본에 배치되어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도착 이전에 지중해와 아덴만,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해군의 대잠 호위함인 브란덴부르크급의 3번함인 바이에른함은 지난 1994년 취역한 4,500톤급 호위함인데요. 76mm 함포와 램 2연장 발사기, 그리고 ESSM 16발, 하푼 8발, 링스, 대잠 헬기 등을 탑재하는 균형 잡힌 성능의 전투함입니다. 독일 연방해군 작전사령관 K. 아힘 쉰바흐 제독은 이번 바이에른함의 파병 목적이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대북 감시 임무 두 가지라고 밝혔는데요. 쉰바흐 제독의 발표대로 바이에른함은 일본 사세보에 거점을 두고 3개월 이상 주둔하며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고, 부산 입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 가운데 일본을 거점으로 삼거나 일본으로부터 해상 보급을 받으며 대중국,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이 5번째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반중 군사 동맹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함인데요. 브란덴부르크급 4,500톤급 호위함, 독일에 4척이 있고 그 중에 3번함입니다. 연돌 생긴 거 보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함하고 비슷하죠. V자 연돌. 1994년도 우리 광개토 대왕이 98년도니까 그때 당시의 세계적인 트렌드, 호위함의 트렌드였던 V자 연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색 레이더나 이런 성능을 보면 우리 광개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능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냐, 우리 광개토 대왕은 정말 저성능의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 20km도 채 안 나가는 그 함대공 미사일 시스페로 16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ESSM이니까 우리보다 반공 능력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광개토도 빨리 지금 시스페로를 좀 개량을 좀 했으면 좋겠고, MW08 레이더도 좀 개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군 입장에서는 30년 지금 다 돼가니까 새 거로 바꿔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개량하면 지금 독일 같은 돈 많은 나라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군함을 30년 만에 지금 바꾼다, 이거 지금 현대하고 안 맞다. 제가 봤을 때 군함 45년은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독일이 지금 이 작센급 방공함, 그리고 또 F125라고 하죠. 작센급 이후에 또 방공함이 있어요. 방공함 5척, 그리고 이 대잠 호위함 4척. 이게 독일 해군의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군력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해군보다 좀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 한국 해군은 전쟁을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고, 독일은 상대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해군력은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이 일본의 사세보에서 보급을 받는 거점으로 해서 한 달 반에 걸쳐서 이 지역으로 와서, 물론 오면서 그냥 오는 건 아니고 계속 훈련하면서 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우호국들하고 훈련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와서 여기서 북한의 불법 환적 화물 3개월 동안 감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상시 배치, 계속 우리가 마치 청해 부대 보내듯이 순환 배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원래는 상시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도 북한의 대북 환적 화물 감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해군 그리고 한국 해경은 보고도 못 본 척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일선의 증언입니다. 결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제대로 대북 불법 환적 화물을 제대로 감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나라들하고 부산 입항 잘 해서 또 부산 앞바다에서 또 남해에서 연합 훈련도 좀 하고 해서 우호를 계속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명 러시안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에 참가해서 매년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재미와 폭소를 선사해주고 있는 중국군이 올해도 이 대회에 96식 전차를 내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전차에서 어떤 부품이 빠질지 승무원들은 어떤 웃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남부전구 예하로 유사시 대만 침공의 선봉에 서게 될 최정예 부대 제75집단군 소속의 96식 전차들이 2021년 국제지상군 대회 일명 러시안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 참가를 위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31일 밝혔습니다. 올해도 이번 대회에 대규모 참가단을 보낸 중국은 96식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와 차량, 병력 수백 명을 파견했는데요. 이들은 열차편으로 지난달 말 대회 장소인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알라비노 훈련장에 도착해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대회에 참가 중인 중국은 모든 참가국이 러시아가 제공하는 T-72 B3 전차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산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를 직접 가져와서 다른 국가들과 맞섰는데요. 구형 전차들을 상대로부터 매년 2위인 중국은 대회 때마다 엽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대회의 흥행에 상당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96식 전차는 첫 출전인 2015년 대회에서 엔진 출력이 모자라 대회 직전 급하게 파워팩을 교체하는 개조 작업을 받았고 2016년, 17년, 18년에는 각각 보기륜이 떨어져 나가거나 주행 중 멈추거나 기동간 사격은 물론 정지 사격도 못 맞추고 심지어 오작동으로 차체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국제적인 조롱을 샀던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는 이전에 나왔던 다른 모델에서 좀 더 개량한 96식 전차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최신형 96식 전차, 과연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탱크 바이애슬론 정말 처음 러시아에서 하는 좀 이런 걸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상한 대회인데요. 각국의 탱크들이 참가해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인데 뭐 기량 겨루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 탱크를 가지고 마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하듯이 탱크를 가지고 이 아크로바틱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탱크 위에다가 뭐 물 얹어 놓고 확 도는 뭐 이런 거에서부터 탱크를 가지고 댄스를 추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는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참가를 해서 기량을 겨루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러시아가 즉 개최국인 러시아가 T-72 전차를 주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몸만 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 국가의 어떤 그 취미에 맞는 그런 색깔들, 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 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를 하는데 중국만 싫어, 우리는 우리 거 가져갈 거야 해서 굳이 자기네들 96식 전차 이거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큰 고장은 없는데 왜 T-72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안정적인 플랫폼이니까. 그런데 중국은 까보중 아닙니까? 까보니까 중국제 고장 잘 나죠. 그래서 보기륜, 바퀴, 보기륜 이거 빠져버리고 안 맞고 가다가 섰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 보면 정말 뭐, 야, 이런 나라까지 참가해서 야, 좀 세네 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올해 어떤 나라가 참가하는지 몇몇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당연히 참가하고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몽골, 베네수엘라, 시리아, 타지키스탄, 니카라구아, 라오스, 우간다, 짐바브웨, 콩고, 아부카지아, 남오세티아. 아부카지아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참가해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거의 매년 이런 실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해왔는데 충격적으로 2019년에는 벨라루스가 2등, 카자흐스탄이 3등, 뭐 러시아는 항상 1등이고 그리고 중국은 몇 등입니까? 없어요. 브론즈 메달에도 없다.
즉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보다 못한 성적을 중국이 19년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왜 뭐 함부로 까보중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회에 나가서 자기들의 국산 전차, 특히 T-72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96식 전차, 말 그대로 T-72는 72년도 개발품 아닙니까? 96식 전차 말 그대로 96년도 개발품 아닙니까? 그러면 24년의 시공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T-72는 나지 않는 고장을 계속 내고 있는 이 중국.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를 기쁘게 1년마다 기쁘게 해주는 이 중국. 올해는 어떤 기쁨을 선사해줄지 결과가 나온 대로 영상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중 어디 가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